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조정이 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67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하락이 왔고 어떤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하락을 유발하고 있는지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씁쓸한 점은 코인 시장은 하루 종일 조정이 왔는데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애플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좋지 않을 때는 애플이 상승을 하고 애플이 좋지 않을 때는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빅테크 위주로 이렇게 상승을 끌어올리는 모멘텀의 존재를 하고 있고 올타임 하이를 올리고 있는데 코인 시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씁쓸한 상황입니다. 선물청산 맵상으로 봤을 때 어제 영상에서 68.5K 라인에 불편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깨고 66K까지 하락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68.5K 강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던 걸 전부 다 한 번에 밀어버리면서 먹었고 뒤에 하루 종일 조정을 주면서 66K 언저리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일부 반등을 하면서 67K 초반대에 위치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롱 포지션이 대부분인 3천억 원 정도가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돈이 또 시장에서 개인들한테서 세력들한테 넘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많이 불편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리테일들의 투심 자체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고 세력들이 돈을 가져가서 뒤에 다시 올리기 위한 재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다 리테일들 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펀딩 레이트 히트맵상으로 봤을 때도 어제 잠깐 펀딩 레이트가 살짝 올라오고 있다. 다시금 조정 이후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강력한 조정이 오면서 이 부분도 다시 태초마을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투심 자체가 굉장히 얼어있는 상황이고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이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이 있었음에도 일부 물량을 던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갈색고래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함께 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K 언저리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이 66K 근처는 200일 이평선 부근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였고 그 위치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잠깐 올라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사실 중요한 부분은 66K가 아니라 68K 현재 68K를 뚫고 67K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쇼터몰더들의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의 쇼터몰들 같은 경우는 67K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가 현재 지지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쇼터몰더들 중에 한 달과 석 달 된 쇼터몰더들 같은 경우는 66K 근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은 5K부터 67K 라인이 깨진다고 하면은 밑으로는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인 62K 라인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건들거나 계속해서 깨는 시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62K 라인까지도 열고 놓고 봐야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62K 라인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한번 건든 다음에 뒤에 반등을 하고 나서는 상승장에서는 다시 건들지는 않습니다. 근처까지는 가지만 건들진 않는 모습을 과거 사이클에서 보여왔는데 과거 사이클 보시면 한번 건들고 근처까지는 오더라도 건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냥 62K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뭐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건든다고 하게 되면은 판 자체가 조금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락을 유발하는 거에 있어서 어제 헤지펀드의 역대급 공매도가 왜 발생을 하는지 시장 뉴트럴 전략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나오는 펀딩 레이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이율이 연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 6% 정도 되는 부분은 뭐 이게 변동성이 더 심해지면은 이 부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숫자고요. 헤지펀드들은 코인 시장을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 유출이 있었습니다. 순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최근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유입에서 유출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곧 CPI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CPI 발표가 있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 금리 인하 여러 가지 거시경제 정책들이 결정이 날 수 있는데
이런 CPI 발표와 코어 CPI가 발표나기 전에 이런 움직임들이 미리 있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특히 2024년도 장이 안 좋았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CPI 발표 전에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움직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코인 시장은 일부 자금만 가지고도 CPI 발표 전에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럴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어제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뭔가 이유가 없는데 현물 매도세가 왕창 발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물 매도세가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자극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조정이 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이 던졌다. 시장에 현물이 많이 던졌다. 장 자체가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던진,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이낸스도 그렇고 이렇게 던진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정말 최악인 거는 CPI 발표를 앞두고 늘 있어왔던 일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CPI 발표 전에 나스닥을 전체적으로 흔들기에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그거보다 훨씬 맷집이 작은 이 코인 시장에 와가지고 투기적인 자금들이죠. 이 자금들이 기관과, 그러니까 점점점 더 기관이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체급이 작기 때문에 자주 발생을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고 있다,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4년도 CPI 발표 전에 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늘 이렇게 보시면은 발표 전에 10%가 빠졌고요, 11%가 빠졌고, 10%가 빠졌고, 또 하락이 유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유발이 되고 있고, 뒤에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반등을 시키면서 하락을 하면서도 돈을 벌었고,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이 되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또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개인들만 돈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 CPI 발표 전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적은 돈으로 뒤흔들면서 3천억 원 정도를 쓸어갔죠. 그렇게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렇게 장이 좋지 못하니까 이것도 자극적으로 심리를 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채굴업자들이 드디어 항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다는 말은 본인들이 채굴을 하고 있는데 채단성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항복이라고 부르는데, 역대급으로 어제 오랜만에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하락을 유발을 시켰고, 채굴업자들은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OTC 거래로 던지고 있고, 이런 매물대가, 이런 물량 자체가 또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CPI까지 겹치면서 코인 시장을 세력들의 놀이터로서 시장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디지털 마라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만에 본인들의 이 비트코인 물량을 던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채굴업자들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보통은 이런 채굴업자들의 항복 이후에 상승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해시리본 같은 경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장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이런 게 또 나쁜 게 뭐냐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현물이 던져지면서 선물 시장에 3천억 원 정도가 다 날아가게 만들고 세력들이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싼 가격에 코인베이스에서 1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사서 떨어뜨리고 낮은 가격에 사서 이 비트코인을 본인의 월렛으로 코인베이스에서 옮겼다. 이런 정황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을 시키고 유발을 시키고 있는데, 상황에서 갑자기 마지막에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코인베이스에서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아주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이 부분을 끌어올렸고,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베이스에서 다른 곳으로 인출을 해갔다.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CPI 발표 전에 하락을 유발시키고 다 던지고요. 본인들의 물량을 던지고, 보세요. 69K, 70K 라인에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그러면서 시장에 3천억 원 정도의 청산을 유발시키고, 뒤에 싼 가격에 본인의 물량을 다시 줍는 행동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짜증이 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리테일들을 괴롭히면서 항복을 유발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들은 돈을 계속해서 벌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을 던지고 나서 다시 모으는 이런 과정들은 세력들도 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믿고 있고 앞으로 그래도 이런 고통 뒤에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축적이 끝나고 이 단계에서는 본인들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판 다음에 다시 모으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다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어제도 알트코인이 언제 오를 거냐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또 오르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돈들이 알트코인으로 뿜어졌을 때 갈 가능성이 있다,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극단적으로 업비트의 볼륨량을 보시게 되면 비트의 볼륨량이 40%가 빠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테일, 특히 알트코인은 한국이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매매를 하는데 알트코인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원화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법정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달러나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의 거래를 유발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 업비트는 80%가 알트코인에서 거래 볼륨량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업비트의 거래 볼륨량 자체가 많이 급감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알트코인에는 현재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은 메말라가고 있고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세력들만 돈을 버는 그런 판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조정의 장에서 어떻게 매수매도 전략을 세우고 잘 견디는지가 다음 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안내를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